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지식정보가 아닌 공인중개사 이야기에 대해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촬영 일자가 2023년 10월 21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는데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겸업에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겸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요즘에 시장도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서 겸업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소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겸업을 하면서 5년이 지났고 또 겸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겸업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제가 이 주제를 촬영하려고 이 주제를 딱 메모를 해놓고 이번 주에 촬영해야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제게 상담 요청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겸업에 관련돼서 질문하신 분도 계셨고 이번 주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집을 보러 다니는 김에 겸업을 이제 촬영하려다 보니까 또 그에 포커스가 되니까 다른 동네 부동산들 혹은 다른 데 다니면서 다른 부동산들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 보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겸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주 철학 궁합을 보는 분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어물 가게를 하시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주보게 건물의 1층에 임대차를 2개를 하셔가지고 한쪽은 편의점 한쪽에는 부동산 그렇게 해서 간판 색깔이나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이 부분 많이 보는 경우에요.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문직을 같이 하나 겸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제 기준에서 겸업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서두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겸업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 거는 첫 번째로 겸업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카페만큼 혹은 카페보다 많은 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카페도 잘 되기 힘들죠. 되게 폐업률도 높고 그만큼 흔하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이 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중개업이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 지금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업도 망설이시고 또 폐업이 저희 동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제가 아는 형님도 서울 끝에서 중개업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절반이 폐업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겸업을 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소득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겸업에 대해서 왜 환상을 갖고 있고 왜 쉽게 생각하냐면 겸업은요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8시간 중에 4시간 4시간을 나눠서 다른 일하고 겸업을 4시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겸업을 하실 거면 겸업하는 사업체가 2개다 혹은 다른 일을 2개 한다라고 하면 8시간씩 똑같이 16시간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를 더 일할 생각을 하고 겸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소득 발생할 수 있고요. 뭐 하나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집중도와 전문성, 그 일에 대한 역량은 차치하도록 할게요. 그건 기본적인 역량이고 그거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역량도 안 되고 기본 영업 능력도 없고 영업도 안 되는데 그냥 사무실만 2개, 3개 차려놓는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2마리 토끼 다 잃는 거고요. 소위 겸업을 할 때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서 그리고 뭔가 하나가 안 될 때 무언가 하나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충적인 역할에서도 활용하고 싶어서 하신다면 특히 다른 사업체 혹은 다른 겸업을 하시는 종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랑 같이 겸을 하고 있고 유튜브나 뭐 네이버 상담 혹은 뭐 강의 같은 종류는 중개업에 파생되면서 그리고 중개업과 절대 다르지 않은 중개업을 하면서 같이 자투리도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겸업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저는 다른 사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랑 겸업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일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은 기본 넘어가고요. 13시간, 14시간까지 잡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혹은 아침 일찍 그리고 새벽에도 틈틈이 언제든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저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충족시키려면 중개업만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똑같은 수준을 최소한 맞추면서 스탠바이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일을 한 다음에 다른 사업체도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겸업을 할 때 난 8시간 중에서 4시간 4시간씩 끊어야지 이걸 2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겸업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들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죽도밥도 안 되고 뭣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10이라고 쳤을 때 10 이렇게 해서 20을 나는 2배로 채운다. 그렇게 내가 한번 갈아 넣겠다. 그렇다면 겸업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추천드려요. 힘들더라도 그만큼 자리를 잡고 안정화가 되면 나중에 가면 이게 스노우볼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10인데 5 혹은 어떤 날에는 2, 어떤 날은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도 시간이 나머지 하나가 남을 수밖에 없이 그 나머지 하나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요. 혹은 나머지 하나에만 시간을 쏟는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 도태되거나 영업적으로 안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을 제대로 하실 게 아니다. 뭐 소일거리로 밥값이나 벌고 그냥 동네 산책이나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복덕방처럼 사람들을 모셔서 사랑방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겸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겸업을 하실 거라면 언제든지 뭐 하셔도 되겠죠. 근데 정말 제대로 중개업을 하시겠다. 손님 응대하고 매물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기로도 정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손님에 대한 계약 진행 혹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도 또 잔금 전까지의 처리 과정 혹은 정산 과정, 그리고 매물 관리, 광고 관리, 그리고 중개업에 대한 마케팅, 본인 사무실에 대한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기타 부가적인 것까지 정식적으로 중개업을 제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일거리랑 통화량 해야 될 일,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대로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겸업을 하겠다? 근데 이 일을 쪼개고 이 일을 잘 안 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뿐인데 이렇게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되게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겸업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중개업에 들어오시려는 분들 혹은 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격제를 좀 받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꿈 깨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겸업을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개업 하나만 해도요. 하루 종일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너무 바쁜데 그리고 손님이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손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고 또 볼 수 있는 상가나 집 혹은 그쪽에 임차인이 계시다면 혹은 주인이 계시다면 그쪽과도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피드백 줘야 되는 부분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개업으로 바쁜 날에는 거의 반초주금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걸 다 할 수 있겠다? 그거는 남들보다 2분의 1로 자고 2분의 1로 먹고 안 놀고 그 시간만큼 내가 이 일에 쏟겠다라는 분들은 겸업 언제든지 추천입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태스킹 능력 그리고 역량, 일을 찾는 영업력 이런 부분들은 번외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졌다고 가정하고 진행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 중에 그냥 사무실 열어놓고 주말에만 운영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아니면 사무실에 다른 사람 하나 심어놓고 본인은 또 다른 일 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가감없이 상담해드린 분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못할 건 없죠. 이제 대신에 3가지 결과가 따르겠죠. 첫 번째는 오래 못 간다. 두 번째는 빨리 망한다. 세 번째는 오래 못 가고 빨리 망한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포기를 하고 많은 부분의 기회비용들을 감수하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아요. 결과만 보고요. 그리고 요행을 바라고 혹은 돈으로 빨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고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도를 걸으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자라는 게 이제 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항상 이번 영상을 토대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겸업도 그렇게 5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절대 중개업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조금 냉소적이고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겸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개업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은 중개업 하나만 하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겸업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을 띄엄띄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밖에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겸업을 하실 거면 쏟아 넣겠다, 갈아 넣겠다, 2배로 일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가로수길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카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말씀 하셨냐면 이 카페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열의 아홉은 망한다. 근데 자영업자 사장이 되면은 직장인보다 2배 일할 생각을 해야 카페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뇌리 속에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중개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틈틈이 바쁠 때도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중개업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낀 점이니까 만약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 나는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정말 장사 잘 되는데, 네, 그럼 님 말씀이 맞고요. 님처럼 그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에게 제 주관이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지식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